작물마다 그 세부적인 게 다 다르죠. 특히 종자는 아주 다양해요. 다양하기 네. 때문에 우리 교재는 일반적인 개론적인 개념은 실어주고 자세한 거는 각 종자나 이렇게 작물별로 찾아봐야 되는 그런 과목이죠. 이 내용은 그래서 너무 깊이 불필요하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하죠. 밀을 한번 볼게요. 밀은 자엽 배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자엽이기 때문에 쌍자엽 같으면 자엽 형태로 완전히 되어 있겠지만은 단자엽이기 때문에 식물이기 때문에 배반 형태로 나와 있다. 반자가 그거죠. 예, 태반할 때 반자. 그리고 이 부분이 배가 되고 네. 나머지는 뭐 배유 부분이고 이제 특징이 또 이제 호분층이라는 게 있다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층이 하나 있다. 양파는 특징이 뭐 종피가 있고 자엽이 여기 이 부분이 자엽층이고 네. 배고 배유는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상추가 이제 독특하죠. 여기가 배 부분 배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종피고 종피 바깥에 과피가 있다는 게 이게 독특한 거죠. 원래는 과일 부분이 자방이 자꾸자꾸 커져가지고 사과처럼 복숭아나 이런 것처럼 과육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버리면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과실적 종자라고 그러죠. 수과. 과실 같은데 과실이 아닌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냥 과실적 종자 아니면 다른 종자들처럼 아예 그냥 이 과실 부분이 아예 없던가 차라리 그러면 되는데 얘는 괜히 과실이 하나 붙어 있으면서도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과실적 종자가 따로 수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전나무를 보시면은 전나무는 여기 손가락이 많이 달려 있죠. 이거는 뭐예요? 자엽이 여러 개죠. 자엽이 네. 여러 개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토마토는 보시면은 자엽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털이 나 있어요. 이 강모, 털 못 자고 강자는 굳셀 강자예요. 강력하게 할 때 뻣뻣하다는 털이 빳빳하다는 뜻이에요. 비트 비트. 같은 경우에 특징은 이제 여기에 외배유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주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거는 내배유고 주심은 또 바깥 부분에도 주심이 있고 안쪽에도 주심이 있는데 이거는 특히 외배유라고 한다. 배유 입장에서 봤을 때 바깥 부분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배는 음.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종자는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맞게 다 적응을 해 있기 때문에 그 종자마다 특징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 되겠죠. 과실이라는 게 이제 자방과 그 주변이 비례한다 이랬잖아요. 자, 암술이 있고 이게 암술머리 주두라 그러죠. 그다음에 암술대가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자방이 열리죠. 자방이 있고 여기에 종자가 맺히고 이 자방 부분이 비대해서 과실이 된다 이거죠. 우리 사람이 먹는 부분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자방이나 이 주변의 것이 비대하면은 진과고 엉뚱하게 여기 화탁 뭐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여기 화판이라든지 코판이라든지 뭐 이런 여기 있죠. 코판이라든지 꽃잎 뭐 이렇게 된 것들 이 다른 것들이 비대해져 버리면은 이거는 위가가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단과 복과 얘기가 나오는데 단과는 여기에 암술대가 있으면은 여기 얘가 점점점 이제 수정이 되고 해서 과실이 한 개가 열리면 한 개 그 단과고 이게 여러 개가 제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게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요. 블랙베리 같은 거를 이제 사진에 나와 있죠. 그걸 보시면은 알맹이가 여러 개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모습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심피가 여러 개라는 사실, 심피 암술대나 이런 이 부분이 여러 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실제로 이 블랙베리라는 작물 자체를 제가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블랙베리처럼 이 심피, 이 자방 이 부분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블랙베리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알맹이가 과실이 맺힌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농장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저는 뭐 이렇게 관찰해보고 이런 건 없어요, 저도. 그 다음에 식물의 조직을 얘기할 때 세포가
세포가 여러 개가 모였어요. 여러 개가 모여서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조직이라 그럽니다. 또 조직이 여러 개가 또 모여요. 그 유사한 조직, 근처 조직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또 특별한 기능을 합니다. 이거를 기관이라 그래요. 또 기관이 여러 개가 또 모여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또 합니다. 이거를 기관계라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돼 있고, 식물은 뭐 꼭 이 기관계까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일반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기관계가 된다,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세포의 덩어리입니다. 세포 덩어리. 사실은 진화학적으로 말하면은 세균이 예를 들어 100조개가 모여서 덩어리를 이뤘을 때 사람이 되는 것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세균이 한 마리가 있다고 해서 사람한테 질병을 일으킨다거나 뭐 작물에 영향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때로 만났을 때, 집단을 이뤘을 때 영향을 미쳐요. 그걸 콜로니를 형성한다 그러죠. 콜로니는 뭐 식민지란 뜻도 있고 뭐 집단이란 뜻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집단을 형성했을 때 세균들이 힘을 작용한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게 세균이 균사체가 많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모양을 만든 게 있어요. 이 버섯이라는 거죠. 얘들은 균사가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꼭 마치 뿌리처럼 너는 행동해. 너는 줄기처럼 행동해. 아니야, 너는 머리처럼 행동해. 이상하게 균사가 한 개씩 있던 균사가 모여가지고 점점 세포 분열을 해서 모여가지고는 이런 모양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만든다는 거죠. 신기하죠. 근데 버섯보다 더 신기한 게 사실은 사람인 거예요. 세포가 많이 분열을 해가지고 원래는 엄마 아빠가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이 한 개 있던 것이 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 배수로 계속 늘어나면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기관을 만들고 기관계를 만든 게 인간이라는 얘기죠. 식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측면에서 기본에 이렇게 넣어두시고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들이 첫 줄 읽을게요. 모여 구조상, 기능상으로 서로 구별될 때 세포 그 집단을 가지고 조직이라고 말한다. 세포 분열이 계속되는 조직을 분열 조직이라고 말하고, 이 조직에서 분열된 세포들이 신장하면서 형태와 기능이 특수화된 것, 그거를 성숙 조직으로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열은 계속 분열해 나가는 조직이고, 성숙 조직은 이미 분열이 많이 되어가지고 어떤 특수한 기능을 한다. 자기 나름대로의. 손가락은 손가락 피부를 만들고, 머리카락은 머리에 머리 두피를 만들고, 코는 코 모양의 피부를 만들고, 입술 모양의 피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 간다. 분열 조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식물의 분열 조직에는 정단 분열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측제 분열 조직이 있고, 계제 분열 조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정단 분열 조직은 우리가 봤던 생장점, 줄기의 끝부분하고 뿌리의 끝부분이 있네요. 측제 분열 조직은 뭐냐? 옆으로 커지는 겁니다. 측면으로 커지는 거에 유관속 형성층하고, 그 다음에 코르크 형성층. 어릴 때는 유관속 형성층이 있다가 참 활발하게 성장할 때는 코르크 형성층이 생겼죠. 그리고 1년 지나니까 코르크 수층도 더 세분화가 됐죠. 그래서 이건 측제 옆으로. 그 다음에 계제 분열 조직은 마디마디로 나누어져 가지고 분열이 이루어지는 조직들이 있어요. 절간하고 부간,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정단 분열 조직이에요. 정단은 뿌리와 줄기 끝에 모양이 원추상으로 생겼다. 둥근 원추상으로 생겼다. 이렇게 생장점이 있다. 그래서 얘들은 근관이라는 걸로, 뿌리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있네요. 뿌리는 근관으로 이렇게 뿌리 골무 부분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생장점은 정단 분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단부에 있으니까 분열 조직이다. 이거는 분열 조직. 여기도 분열 조직이다. 시원세포. 시원은 이제 시작하는 원래 세포, 원세포로부터 일기 분열 조직이 분화된다. 일기는 아래 위로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일기 분열 조직의 활동으로 길이 생장이 일어나고, 즉 일기 생장이 일어나고 일기 조직을 만들어서 일기 식물체를 구성한다. 자, 여기에는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요. 먼저 화서 분열 조직, 이걸 예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정단 분열 조직에는 줄기, 잎,
츠가 이런 것들이 분화가 됩니다. 정단 분열 조직이 얘라 쭉쭉 올라가면서 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줄기, 잎, 그 다음에 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어느 시기에 이르면은 정단이 화소 분열 조직으로 꽃이 자라는 차례, 꽃차례가 일어나는 그런 조직으로 전환이 되더라. 대사작용과 세포 분열이 활발해지면서 RNA와 단백질이 증가하고 정단이 넓어지고 커진다. 그리고 여번기 대신에 포원기가 형성되고 그 후에 꽃받침, 꽃잎, 수술, 심피 등이 구정적으로 발달된다. 야, 어려운 문장이네. 그죠? 자, 처음에 여번기라고 합니다. 첫 단계를 엽원기. 잎이 발생하는 단계. 잎이 발생하는 초기. 그 다음에 포원기, 여번기에서 포는 싼다는 개념이었죠. 둥글게 모양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추상으로 이루어져 가는 단계, 포원기. 그 후에는 구정적인, 이게 구할 구자에다가 꼭대기 정자거든요. 정수리 정자. 그 꼭대기를 향해서 둥글게 나아가는 그런 모양으로 발달을 한다. 했고, 지금 이게 그림 1-11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그림은 줄기 그림이고 밑에 그림은 뿌리 그림이죠. 둘 다 어때요? 둥글게 이렇게 싸고 있죠. 꼭대기가 둥근 모양입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19페이지로 다시 오셔가지고 앞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구정적 할 때 아크로페탈 이렇게 되어 있죠. 아크로가 꼭대기란 뜻이에요. 꼭대기로 나아간다. 그 아크로폴리스 알죠? 아크로폴리스. 그리스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고 있죠. 이게 정상에 있는 도시란 뜻이잖아요. 정상에 있는 성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체.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 하면은 그 그리스의 그 아테네 도시에 그 쭉 그 높은 지역에 성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광장이 있었어요. 그게 아크로폴리스 광장이죠. 페탈이라는 거는 꽃잎이란 뜻도 되고, 그다음에 뭐 움직인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꽃잎을 얘기하죠. 잎사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대기로 향하는 잎이다. 그런 뜻인데, 그 다음에 측제분열 조직 볼게요. 정단분열 조직은 이제 위로 둥글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올라간다. 이게 핵심 얘기예요. 핵심 얘기고, 그 다음에 측제분열 조직은 비대생장입니다. 줄기와 뿌리에서 비대생장은 측면의 원통형으로 배열된 측제분열 조직이 주도한다. 여기에는 두 개가 있는데 유관속 형성층과 코르크 형성층이 있고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1기가 아니고 2기 생장을 한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림부터 먼저 그냥 한번 보시죠. 뭐 위에 그림부터 줄기의 그림부터 보시면 슈트라고 있죠. 슈트 아까 얘기했죠. 원래 어린 싹이 나오는 걸 위로 쏘는 걸 지상으로 쏘는 걸 슈트라 한다 그랬고, 여기가 정단 분열 조직이고요. 여번기라고 했네요. 여번기 원래는 이 부분부터 시작됐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전형성층입니다. 앞전자 전형성층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기본 분열 조직이 있습니다. 분열 조직이 여기서 세포 분열이 막 이루어져 가지고 위로 점점 올라간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원표 깊이가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츠가 겨드랑이 눈이라 그랬죠. 겨드랑이에서 또 뭔가가 이렇게 자라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 뿌리 그림입니다. 제일 밑에가 근관이 싸고 있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근단 분열 조직이 있죠. 여기서 실제로 뿌리가 분열하는, 줄기로 말하면 정단 분열 조직이죠. 분열 조직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피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분열 조직이 있고, 기본 분열 조직은 이 뿌리나 줄기가 계속 성장하는 부분이고, 정단 분열 조직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전형성층이 있고, 이 전형성층이 나중에 그 유관속 형성층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측제분열 조직의 첫 번째 유관속 형성층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볼게요. 정단 분열 조직에서 분화된 일기 분열 조직 가운데 원표피는 그냥 표피로
원자가 그러면 옛날 원자는 원래 어린 옛날 표피란 뜻이에요. 표피로 그 다음에 기본 분열 조직은 피층, 내초, 수 등과 같은 기본 조직으로 바뀌고 전형성층은 물관, 체관부로 구성되는 유관속과 형성층으로 발달한다. 기본 분열 조직은 그 피층, 내초, 수가 되고 전형성층은 물관, 체관 같은 것들로 발달한다. 이 중에서 형성층은 세포 분열 능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물관부와 체관부 사이에 위치하여 2차 유관속을 만들기 때문에 유관속 형성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온대 지방에서는 형성층의 활동이 계절별로 달라 춘제, 추제가 구분되고 생장균이 생긴다. 이건 앞에서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대 지방에서는 춘제가 더 굵어요. 그 2차 물관부에서 연륜이 생긴다고 했죠. 아이때가. 그 다음에 식물에 상처가 생기면은 유합 조직이 발달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유합 조직이 유자가 뭐냐면은 병 나을 유자예요. 쾌유를 빕니다 할 때 유자예요. 쾌유를 빕니다 할 때 유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유상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유상 조직. 유상 조직. 영어로는 캘러스라고 했죠. 상은 상처. 상처. 유합의 합은 봉합한다. 뭐 이게 터져 있으면 봉합한다 할 때 상처가 생겼으면 그걸 낫게 해준다. 유합 조직.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는 유조직 세포가 분열해서 형성된다. 어떤 부분에 상처가 생기면 여기에 유조직이라는 것은 어린 조직, 부드러운 조직 뭐 이런 거라고 했죠. 부드러운. 이 조직이 막 빨리빨리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메꿔줘요.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은 흉터가 지죠. 그게 바로 캘러스입니다. 그게 빨리빨리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채워주죠. 그래서 이 유조직 세포가 분열하기도 하고 또 형성층에서 밑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형성층, 바깥에 상처가 생기면은 이 안쪽에 있는 형성층에서 세포가 분열해서 이쪽으로 밀려서 메꿔주기도 한다. 그 얘기죠. 캘러스랑 이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칼로스입니다. 칼로스란 말이 있습니다. 칼로스. 얘하고 캘러스하고 칼로스의 차이점은 뭐냐? 얘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칼로스는 뭐냐 하면은 얘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중합체예요. 포도당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상처난 부위를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칼로스입니다. 두 개가 좀 다르죠.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상처난 부위를 뭔가 채워준다, 뭔가를 막아준다 하는 거는 똑같은데 출발점이 얘는 세포 분열을 한 거고 칼로스는 포도당을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쌓아가지고 상처를 막아준다. 이런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이 캘러스를 예로 들자면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접목이다. 접목. 우리가 나무를 접을 붙이면은 바로 이 대목하고 잘라가지고 위에다가 또 작은 걸 붙이면은 이 붙어 있는 이 면 사이에 바로 캘러스가 생겨가지고 딱 붙는다. 그죠? 붙어가지고 여기 다시 유관속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삽목. 접목은 이게 대목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고 이거를 접목이라 그러고 삽목은 뭐예요? 땅에다가 심는 거죠. 토양에다가 심는 거고. 또 한 가지 뭐 있어요? 예, 쥐목이 있죠. 쥐목, 휘무지. 휘무지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라는 작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으면 여기 줄기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묶고 또 이렇게 묶고 이게 휘무지죠. 자, 이런 방법들이 다 이게 상처 방법이라는 거죠. 상처를 내서 상처를 낫게 함으로써 오히려 붙여가지고 새로운 이게 피는 거 응용한 거죠. 그 다음에 코르크 형성층 볼게요. 코르크 형성층은 이기 생장으로 굵어지는 줄기나 뿌리의 피층에서 분열되는 조직이다. 이거는 아까 저기 유관속 형성층이 있었고
얘가 밖으로 체관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 부분에 피층 부분에서 코르크가 형성됐죠. 코르크가 피층 부분에서 이게 두꺼워지고 해서 나중에 코르크가 점점 층이 또 세분화되기도 했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기생장이겠죠. 자, 코르크 형성층은 세포 분열하여 외측의 코르크 조직, 그다음 내측의 코르크 피층,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주피라고 말합니다. 주피는 이기생장으로 다시 찢어지고 파괴되는 표피를 바깥에 있는 표피를 대신해서 식물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잠깐 볼게요. 22쪽 그림 A 그림부터 볼게요. A 그림하고 B 그림이 예를 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같은 원리로 해놓은 거예요. 자, A 그림부터 보면은 안쪽에 있는 게 수라 그랬죠. 뼈대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까만 안에 원 테두리가 그 유관속 형성층이고, 그 까만 원 안쪽에 핑크빛 나는 것이 바로 물관이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조금 파란색 나는 게 체관부죠. 그 다음에 속간 형성층이 있고 속내 형성층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체관과 물관 한 덩어리가 있는데 환상형으로 이렇게 삥 둘러져 있는데 그림을 제가 그리면서 할게요. 있고 안쪽에 형성층이 있죠. 유관속 형성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쪽이 물관이고 바깥에 있는 게 체관이고 이 사이에 물관, 체관, 유관속과 유관속 사이에 있는 걸 가지고 사이에 있다 그래서 속간 형성층이라 그러고 유관속의 요 내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속내 형성층이라고 한다. 그 차이는 아시겠죠? 그게 대표적인 식물이 해바라기다. 그 다음에 C 그림은 보면은 주로 나무죠. 나무에서 일어나는 거죠. 목본 식물에서 이기생장에 들어가면은 형성층이 연결돼 가지고 계속 체관부와 고리 모양으로 계속 발달해 나가는 거죠. 얘들은 나무 원이 있으면 이 형성층이 발달해 가지고 계속 안쪽으로 층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층 자체를 만들어서 안쪽으로 밀려나고 바깥쪽으로 밀려나고 해바라기는 동그라미 형태로 이런 식으로 환상적으로 배열이 됐고 나무는 나이테 모양으로 계속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또 밀려나고 이런 식으로. 이 F는 그 코르크층을 설명하는 거죠. 바깥쪽으로 코르크층이 발달하는 그거를 피층하고 형성층이 있고 조직인데 형성층에서 마찬가지로 세포 분절이 일어나면은 안쪽으로 피층이 생기고 바깥쪽으로 조직층이 생겨가지고 코르크 조직에서 피층까지를 주피라고 한다 그랬죠. 조직에서 체관부 있는 부분까지를 수피라 그런다 그랬고 그림 2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본류하고 초본류가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죠. 모양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제 분열 조직 사이에 있는 분열 조직입니다. 위로 자라고 옆으로 자랐고 이제는 사이사이에 자라는 겁니다. 성숙한 조직이나 마디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계제 분열 조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절간 분열 조직 또는 부간 분열 조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벼과 식물에서 줄기의 절관과 잎의 엽초와 엽신 기부에 분포한다 했죠. 이게 2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뒷 한 장 넘겨보세요. 그림 1-13 나오죠? 그게 벼예요. 벼의 줄기 부분입니다. 벼가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자라 올라오죠. 자라 올라오고 여기서 다시 또 줄기가 또 이렇게 올라가죠. 벼가. 여기서 잎이 납니다. 이렇게 잎이 나죠. 이거를 엽신이라 그러고 신자는 몸신자예요. 그러니까 이파리 몸이란 뜻이에요. 이파리 몸. 그리고 여기를 엽초라 그래요. 엽초. 그리고 여기를 계제 분열 조직이다.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이 엽초는 말 그대로 초자는 칼집초예요. 마찬가지로 칼집입니다. 칼집초. 왜? 이 줄기를 위에 돋아날 이 줄기 부분을 얘가 칼집처럼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칼집처럼 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엽초라고 부르는 겁니다. 엽초에서 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잎이 나가고 있는데 어디서 잎이 나냐? 그 잎이 차례차례 이렇게 자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세포 분열을 해서 얘를 떠밀어내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분열을 해서 잎을 바깥으로 자꾸 밀어내는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줄기에서 유관속 형성층 이 부분이 자꾸 이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유조직들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체관이나 이런 고르기층이 밖으로 떠밀려 나가는 것처럼 이 계제 분열 조직 이 부분이 분열을 함으로써 잎이 자꾸 떠밀려 나가는 개념이라는 거죠. 앞부분이 자라서 자꾸 점점 뻗어나가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단 분열 조직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다시 21쪽으로 오셔가지고 벽과 식물에서 세 번째 줄, 계제 분열 조직 세 번째 줄, 줄기의 절간과 잎의 엽초와 엽신이 기부에 분포한다. 그러니까 계제 분열 조직이 거기에 존재한다. 지금 그림으로 보셨죠? 분화 초기에는 절간 전체에서 일어나지만 점차 마디가 신장하면서 상부로부터 분열 능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절간 부분이 완전히 생장하면은 하부의 세포 능력도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앞부분이 여기서 생기는 것처럼 해서 생겨나지만 이 끝부분이 자라면서 점점 세포 분열 능력은 없어지고 여기서 분열을 계속해서 밀려나게 되고 나중에 되면은 다 자라면 여기도 약해진다. 자, 잎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엽초와 엽신이 기부적으로 분열 활동이 제한된다. 마디 사이에 있는 분열 조직은 절간 생장이 끝난 후에도 절간 기부에 남아있는데 내강이 발달한 후에는 관절 부위에만 남는다. 내강은 그 강자가 속빌 강자예요. 속이 비어있다. 속이 비어있다. 관절 부위, 요 부위에만 분열 조직이 조금 남아있고 안쪽이 여기 내강 부분이라 그러죠. 이쪽하고 이게 다 발달한 뒤에는 여기만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분열 조직이 다 죽어버린다. 그 다음에 보리가 쓰러진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계제 분열 조직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보리의 밝기를 옛날에 보리 밝기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 풀어지겠죠. 다 풀어져요. 근데 여기에 이 부분에 계제 분열 조직이 발생돼 가지고 이걸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여기도 잘라져 나갔다. 여기 다시 또 계제 분열 조직이 나서 이렇게 성장하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보리 밝기를 일부러 해주죠. 안 해주면은 이 계제 분열 조직이 이게 부러진 부위에서 다시 생장한 부분이 더 튼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가 풀을 뜯어 먹어도 다시 풀이 자라는 이유는 끝부분이 자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안쪽에서 자라서 밀려 나오기 때문에 다시 풀 모양을 유지하면서 자라더라는 거죠. 잎 끝이 아니라 절간 부분이 성장을 해주기 때문에 풀이 그대로 모양을 갖추면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성숙 조직, 안토시아닌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안톤 하면은 그 영어에 보시면 안톤이라는 거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안토스라고 이게 꽃이라는 뜻이거든요. 꽃, 안토스 그리스에서 왔고 그 다음에 시아닌이라고 있습니다. 시아닌, 퀴아노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퀴아노스는 다크 블루예요. 다크 블루. 어두운 청색이죠. 이상하다. 여기서는 양배추에서는 근데 붉은 양배추인데 왜 다크 블루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저기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이 다크 블루가 키아노스 색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산성이 있을 때는 빨간색이 나타나고 중성일 때는 보랏빛이 나타나고 염기성일 때는 청색이 나타나요. 원래 키아노스는 파란색 계통이에요. 우리 저 프린터 있잖아요. 프린터 하면 보면은 CMYK라고 되어 있죠. 그 컴퓨터에서는 RGB라고 되어 있고, RGB. 근데 CMYK 할 때 C자가 바로 이게 시안인데, 이게 바로 그 하늘색이죠. 청색, 푸른색 계열. 이게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토시안이라는 것이 파란색 꽃을 나타내는, 원래 그런 용어에서 온 거예요.